네, 이번 시간에는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화송 분포는 우리 일정한 단위 시간 내에 사건이 몇 개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나타낼 때 쓰는 분포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단위 시간인데 꼭 시간이 아니더라도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공간, 일정한 시간 내에 사건의 개수를 나타내는 게 포화송 분포고요. 이 포화송 분포를 반대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지수 분포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단위 시간당 사건이 몇 개 발생하는지 이거를 쭉 우리가 나열을 해서 우리가 그 분포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한 단위 시간당 사건이 몇 개씩 발생하는지를 평균 발생 건수를 우리가 하는 게 포화송 분포고요. 반대로 하나의 사건이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의 평균 시간을 우리가 구하는 게 지수 분포입니다. 그래서 지수 분포는 포화송 분포의 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화송 분포는 단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사건이 몇 개 일어나는지를 보는 게 포화송 분포고, 지수 분포는 반대로 그 한 단위하고 그 다음 단위의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평균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송 분포와 지수 분포는 연결이 돼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화송 분포는 단위 시간당 건수기 때문에 우리 이산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되고, 지수 분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경영학에서는 대기 시간 모형에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 지수 분포는요. 그래서 수식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람다라는 건데, 람다가 단위 시간당 평균 발생 건수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내는 거죠. 그랬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몇 건이 발생하는지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케이스 서비스 센터에서 5분이라는 시간을 주어졌죠. 단위 시간을 정해줘야 됩니다.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석하고자 하는 시간을 내가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회 전화가 온다라고 됐죠. 이 시간을 정해주면 평균 시간이 구해지죠. 그랬을 때 그 5분 동안에 2회가 올 전화 확률을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포화송 분포 수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확률 분포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나타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 방법을 우리가 쭉 확률 분포를 계산해 내는데, 이 확률 분포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R에서 R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항분포에서 우리 계산한 것처럼 R도 이항분포에 있는 그 실습 코드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포화송 분포도 만들어지니까요. 우리 연결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화송 분포입니다. 우리 확률 분포, 이항 분포에서 했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확률 밀도 함수 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항 분포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똑같이 우리가 1번은 우리가 패키지죠. 패키지 설치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tidy verse 해주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해주고 tidy models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포화송 분포,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포화송 분포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먼저 테이블로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송 분포 우리가 만들 때 포화송 분포는 우리가 포화송 분포라는 POIS라는 걸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D 포화송 분포고요. 그 다음에 X는 우리가 뭘로 하냐면은 X는 우리가 발생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라는 걸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람다라는 값을 우리가 시간당 발생 확률 건수를 우리가 람다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평균 발생 건수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화성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포화성 테이블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팁을로 우리가 만들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전에 이항 분포는 success라는 걸로 해뒀는데 여기서는 이벤트 건수입니다. 그래서 자, 이벤트 값을 우리가 주는데 이벤트 값을 0에서 우리 한 7까지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는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0에서 3사람. 그래서 우리가 맥시멈 값이 정해져 있어요. 10명이면 10이 맥시멈이 되고요. 그런데 포화송 분포는 우리가 발생 건수이기 때문에 0건부터 해서 무한대 값을 갖습니다. 근데 무한대 값을 가질 경우에는 뒤에는 거의 발생 확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확률 밀도 함수의 이벤트 값을 결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평균 발생 건수가 1.5기 때문에 이벤트로는 한 0에서부터 7로 우리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density라고 해주고요. 자, 확률 밀도 함수 값은 D 포화성 값을 쓰고요. X 값을 우리가 이벤트 값을 우리가 아까 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람다. 그래서 람다 값을 쓸 텐데요. 우리가 람다 값은 우리가 1.5, 평균 발생 건수가 1.5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벤트가 0회 있을 때, 즉 뭐냐면은 평균 우리가 전화 콜 오는 게 우리가 1.5회 온다. 이렇게 봤을 때 평균에, 그죠? 우리가 평균 발생 건수가 우리가 1.5회라고 봤을 때 한 건도 안 올 확률이 그래도 22%나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올 확률이 33.5%. 요거는 단위 확률 값입니다. 각각의 단위 확률 값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 다음에 8, 9, 10 이렇게 넘어가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뭐뭐 이하 이상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누적 확률 밀도 함수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로어와 하이리 값을 만들어 준다 그랬죠. 그래서 probably 해서 low 요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probably low 값은 우리가 p 값을 쓰고요. p 포화송 값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p 포화송 값을 쓰고요. 그 다음에 q 값은 우리가 이벤트 값을 쓰겠고요. 그 다음에 람다는 1.5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lower.tail 값을 우리가 true로 준다 그랬죠. 근데 true로 줘도 되고요. t로 줘도 됩니다. 대신에 소문자는 안 돼요. 요렇게 이 값은 안 되고요. 항상 t를 쓰거나 대문자로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줍니다. 보통 짧게 하기 위해서 t 값을 우리가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세팅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어 누적 확률 값입니다. 0.023 하고요. 그 다음에 0.335를 더하니까 0.558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적 확률 값으로 쭉 가보면 7 이상 되니까 거의 1에 가깝죠. 거의 1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7로 자른 겁니다. 0에부터 전화가 7번 올 때까지 이 값을 이렇게 쭉 나타내 준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이 값을 줘야 되겠죠. 하이 값을 줄 때는데 probably 하이 값으로 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p 포화송 값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q는 이벤트로 쓰고요.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게 람다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해줄게요. 1.5고 이벤트 값은 아까 전에 우리 그 이항 분포에 산 것처럼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우리가 6까지가 되겠죠. 하나씩 빼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5고요. 그 다음에 lower tail 값을 false로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값을 보시면 이렇게 density 이렇게 해서 low high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값이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저장해 줘야 되겠죠?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 저장을 해 주고요. 우리가 포화성 TV를 우리가 제대로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값을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우리가 계속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의 값을 나타내 주는 확률 밀도 함수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분 동안에 전화를 한 번도 못 받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분 동안에 전화 한 번도 못 받을 확률이니까 우리가 P의 X값은 우리가 0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값을 우리가 구해보겠습니다. D 포화송 값이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X는 5분 동안 전화도 한 번도 안 받을 확률이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람다 값은 1.5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0.223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2회 이상 받을 확률이다 그러면 2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0.251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누적 확률 밀도 함수 값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존에 했던 값을 갖다가 쓸게요. 지금부터는 요 값들 갖다가 쓸 겁니다. 자, 요 값을 갖다가 여기서 붙여서 쓰겠습니다. 대신에 요 바이놈 TV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화성 TV로 갖고 오고요. 그죠? 요 값을 갖고 오고요. 뮤테이트 그 다음에 석세스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벤트니까 요 값도 새로 한번 우리가 불러 보겠습니다. 자, EVT라고 저는 하나의 값을 주겠습니다. 이벤트 값이고요. if else 해주고 여기서 이벤트로 쓰고요. 이벤트의 값을 우리가 0인지 2인지 우리가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0이라고 놓고 보겠습니다. 그죠? 0이라고 됐을 때 이 값이 0일 확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더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벤트 0부터 쭉 나오고요. 이벤트 값이 0일 때 확률 이렇게 찍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 플롯해서 매핑 해주고요. X는 여기서 이벤트 값을 갖다 주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그 다음에 Y는 density 필 값은 success가 아니고요. 여기 EVT를 갖고 와야 되겠죠. 그죠? 이벤트 값으로 이렇게 채워주고요. 컬러 값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0일 때 확률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되셨죠? 이렇게 확률 값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 밑에 있는 값을 우리가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 텍스트 해주고요. 레이블 값 라운드를 density 요거는 살려주면 되고요. y 값도 density 살려주면 되고 사이즈 0 vjust 여기까지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찍어주면 기존의 값이 이렇게 우리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robability of x3 success라고 됐는데 요거를 좀 바꿔줘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벤트 자, 이벤트 값인데 x가 0일 때의 이벤트 값이죠.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b 값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 람다 값을 쓰겠습니다. 그죠? 람다 값이 1.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람다 값을 우리가 1.5로 세팅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success가 아니고 자, 이벤트라고 설정을 해주면 이 값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람다 값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람다가 중요하니까요. 람다 값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값을 우리가 2로 주게 되면 요거를 2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2로 바꿔주고, 그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2번 확률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되셨죠?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값을 봤으니까 이제 누적 확률 밀도 함수 값을 봐야죠. 그래서 4번은 우리가 누적 확률 밀도 함수 값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분 동안에 우리가 전화를 2회 이하로 받을 확률을 해볼까요? 5분 동안에 전화를 2회 이하 받을 확률. 그래서 우리가 P의 값을, 우리가 확률 X를 뭘로 보냐면은 2회 이하 받을 값입니다. 자,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P 포화송, P, 요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Q는 2회고, 그죠? 그 다음에 람다는 1.5, 그 다음에 로워 테일 값을 트루 값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 요 확률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랑 비교해 보면은 2 이하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2회 이상 이하일 때 0.809가 나오겠네요. 그죠?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누적 확률 밀도 함수 값을 갖다가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 우리가 이전에 해봤던 것처럼 일반 확률 값을 이용해서 누적 확률 값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이벤트 값을 볼 때 여기서 2 이하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2 이하일 경우에.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0, 1, 2 이하까지만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팩터는 이벤트 값, 여기 이벤트 값으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density가 아니고 probably low로 우리가 이 값을 써야 되죠. 그래서 probably low 값으로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죠? 필은 이벤트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좀 컬 값을 쓰고 레이블을 라운드 density가 아니고 probably low로 쓰고요. y 값도 probably low로 값을 바꿔주고요. 나머지는 그냥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값이 2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0일 때 0.023, 1일 때는 0과 2를 합쳐서 0.058. 여기는 한 번도 안 걸릴 확률, 1회 이하 걸릴 확률, 2회 이하 걸릴 확률, 3회 이하 받을 확률, 이런 식으로 쭉 누적 분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요 확률 값들을 아까 전에 봤던 요 확률 값들을 누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요 두 개 값을 합친 요 값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요 값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우리가 뭐뭐 이상 받을 확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분 동안에 전화를 3번 이상 받을 확률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P 값을 쓰고요. X 값이 3 이상일 경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회 이상 받을 확률입니다. P 값이 3회 이상 받을 확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3회 이상 받을 확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위에 봤던 요 값을 그대로 갖다가 또 쓰도록 할게요. Q 값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3-1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2가 되거나, 그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 요 로테일 값이 F가 되겠죠? F 값을 주고 이렇게 해주면 0.191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찍어보면 요겁니다. 3회 이상이니까요. 요 값입니다. 그죠? 요 값 이상 되겠습니다. 그럼 0.191. 그죠? 아까 전에 보니까 0.191. 요 값이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3회 이상 될 값은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3번 이상 받을 확률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벤트 값을 쓸 때 우리가 3회 이상이니까 3번 이상.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회 이상. 그리고 요 값을 다시 찍어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쭉 되겠죠? 그래서 3회, 4회, 5회, 6회, 7회까지를 다 포함한 거죠. 3회 이상이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probability를 하이로 바꿔주고요. 얘도 하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도 하이를 바꿔주고. 자, 이 값도 3 이상입니다. 그래서 3 이상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이상일 때 쭉 보시면 여기 3까지 해가지고 0.191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항 분포를 해봤으니까 포화성 분포는 좀 더 쉽지요. 그죠? 이항 분포의 값을 우리가 거의 R 프로그래밍 코드를 거의 똑같이 이용을 해서 쓰면 되고요. 여기서 석세스가 이벤트로 바뀐다라는 거 하나 하고 여기서는 람다가 중요하니까 람다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우리 포화성 분포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